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큐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 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지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